자, 두 번째. 예, 김무성 대표가 지난번 저희들이 방송할 때 우리 조수진 차장님하고 조금 틀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베이징 발언이 아니고 네. 상하이 발언이었습니다. 네, 그럼 네. 제가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개헌 발언 실수했다고 이제 자기가 이제 와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시는 개헌 소리 않겠다 그랬는데 네. 지금 청와대에서 어제 그저께 이상하게 당 대표가 그런 것을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해지는 안 했을 것이라는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네. 그 마음이 실린 듯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 네. 대통령과 절대 싸울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다. 네.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랬는데, 예. 결론을 근데, 보겠습니다. 예, 청와대에서는 지금 왕 실장, 김기춘 실장이 지금 사과를 하는 실장이신 거죠. 거죠? 예, 네. 예. 사과를 하는 건지 기어오르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떻게 벌써 보십니까? 크게 싸움이 붙었습니다. 왜냐면은 참 아까 오얏나무 밑에서 각건 고치고 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상하게도 오늘 김태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던지고 사퇴를 그렇죠. 합니다. 네. 이거 좀 뭔가 그 판세가 이상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관련해서 도대체, 왜 청와대가 이틀 전에 그런 경고를 했고, 또 오늘 김태호 최고위원은 전격 사퇴를 왜 했는지 참 궁금한 대목인데, 청와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정민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김태호 최고위원 갑자기 사퇴를 했는데요. 네. 자, 청와대와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김태호 최고위원이 뭐 평소 청와대와 교감을 할 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닌데다가 네.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김 최고위원이 사퇴를 해서 청와대에 득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이 물러난다고 해서 전당대회 때 차점자인 친박교 홍문종 의원이 최고위원을 승계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김 최고위원의 사퇴를 두고 청와대에서도 약간 돌발적인 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자,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과 싸울 생각이 없다. 이렇게 여러 차례 네.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왜 저 언론에서 싸움을 붙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김무성 대표의 이런 어떤 사과 발언 그리고 싸우지 않겠다. 이런 발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건지요? 네, 김 대표의 개헌 발언 이후에 상당히 불신이 강했던 청와대도 김 대표의 진정성을 조금씩 이해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에 대해 본인이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서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아, 네. 예, 청와대 관계자는 대표가 직접 나서주겠다고 하면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당대표가 말하는 것은 즉 당이 직접 나서겠다는 것과 같고 네. 그거는 지난주에 말했던 개헌 이런 것보다는 공무원 연금 개혁 이런 것들을 대표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렇다면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그 공무원연금 네. 본인 이름을 대표로 해서 발의하겠다 이런 정도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 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청와대와 당청 간의 어떤 그런 갈등 네. 이게 다시 또 불거질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청와대가 어떤 다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청와대도 김무성 대표와 더 이상 확전을 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 연말 법안 처리가 중요한 데다가 네. 지나치게 당청 관계에서 청와대가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는 내부 의견도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당청 갈등을 불러올 만한 추가적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 보이고요. 네. 다음 주에 이제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시정연설 같은 계기를 통해서 다만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기가 적절치 않고 공무원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이 정도의 언급은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자, 동정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와대에 출입하는 동정민 기자랑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요. 청와대 기류. 더 이상의 확전은 청와대로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뭐 이런 기류인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국가적 현안이 산적에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 세월호법 그것도 결국에는 그 정부 조직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유병헌법도 중요하고 경제 그 회생 불씨 살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네. 좀 딱 대오를 형성해서 가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 여당 대표의 어떤 대권 행보로 인해서 당청 간의 갈등을 일으키면은 네. 국민만 손해봅니다. 국민만 손해보고 네. 사실 여당 대표 본인의 대권 행보에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네. 이 정도 선에서 봉합된다면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네. 저는 쉽게 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미 아.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이 충돌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사건건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김무성 대표를 미래 권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다 큰 꿈을 안고 네. 그거는 이제 잠룡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네. 또 여당 대표가 지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미래 권력 중에 한 명이죠. 미래 권력 중에 예상되는 미래 권력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는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네. 자, 조 차장 오늘 김태호 최고위원의 사퇴는 사실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네. 정말 깜짝 놀랐죠? 그렇죠. 네. 먼저 김태호 최고위원이 어떤 이유로 사퇴를 했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를 향해서 경제 활성화 법안만 좀 제발 좀 통과시켜달라.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다라고 애절하게 말씀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오히려 거기에 개헌이 골든타임이다라고 하면서 아마 대통령한테 염장을 뿌렸습니다. 네. 대통령한테 염장을 예. 뿌렸다. 개헌도 골든타임이 있다. 이거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 아닌가요? 예, 똑같이 이제 인용해서 했는데요. 네. 이 김태우 최고위원의 발언을 곱씹어 볼수록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개헌 자체에 대해서, 개헌론 자체에 대해서 반대는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헌은 필요하지만 네.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은 그 시점이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바로 경제 문제, 민생 문제에 다걸기를 해야 된다. 네. 그런데 이 지도부원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새누리당 지도부라든지 국회의원과는 차별화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같이 비박계로 분류가 되는 이 김무성 대표와도 또 개헌 문제, 이 시기를 놓고 또 차별화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김태우 최고위원의 오늘 그 돌발적인 최고위원직 사퇴는 네. 그래서 승부수를 던진 거다. 그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냥 그렇게 자기 입장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입장을 얘기하면서 최고위원직을 확 던져버렸거든요. 저는 아주 그 준비된 그 승부수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승부수다. 왜냐하면은 그 김태호 최고위원이 MB 시절 국무총리로 지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래저래 하다가 박연차 씨하고 사진 사진 찍고 찍은 게, 뭐 네. 하고 해서 이제 20여일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MB의 속원내가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네. 많은 우리들 국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건데 뭐냐면 박근혜 대항마로 만들겠다고 네. 김태호를 국무총리를 만든 거예요. 네. 40대 총리. 그렇죠. 그래가지고 40대 총리, 그 다음에 PK, 네. 그 다음에 키 크고 인물 좋고 네.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좌절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만 보니까 김무성 호에 같이 100일 돼서 한번 보니까 네. 원내 대표는 할 일이 있는데 최고위원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냥 줄줄줄 따라가는데 네. 뭐 따라가고 네. 하지 아무 존재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잠룡으로 자기도 벌써 들어가는 거다. 그 시점을 벌써 택일하고 시작하면서 오늘 지금 아까 발표한 그 얘기에도 보면 박 대통령한테 많은 그 배려와 뭐를 네. 다 경제 정책 뭐 경제 문건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많이 그거 하는 것 그러면 같아요. 뭐랄까 김태호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 혹은 청와대와 뭔가 교감을 해서 아까 제가 질문도 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건데 뭔가 어떤 자기의 미래를 향해서 뭔가 신발끈을 조이기 시작한 그 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표현을 하면 의병 같죠. 독립군 의병 같아요. 혼자. 그러니까 예, 혼자 불끈 이게 좀 공부는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국회가 5개월 동안 한 건도 못 하고 도대체 경제입법을 여당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처리 못하는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딱 꼬집어서 그래서 이 시기에 무슨 개헌은 개헌이냐면서 네. 의분을 공분을 그냥 폭발시킨 어떤 촉매 역할을 하면서 네. 독립군처럼 혼자 의병으로 일어나가지고 또 속내는요. 네. 그 잠룡의 일원 한 명으로서 잠룡 중에 한 명으로서 네.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살짝 저 좀 봐주세요 하는 측면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오늘 아주 재밌는 그런 얘기입니다. 메시지를 예. 던진 거다. 예, 그러니까 여당 대표에게 네. 그 직공을 날렸지 않습니까? 그 청와대에 그 염장 뿌렸다고 하는 건 정말 좀 심한 바로 얘기 지금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네. 새누리당 내에 친박계 중에서는 두드러진 대선 주자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그 김무성 대표의 개헌 발언이 박 대통령에게 염장 뿌린 거다. 네. 이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다각적으로 많은 그 고려가 되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 김태호 최고위원, 또 이 개헌 문제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한마디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네. 서로가 삐죽삐죽 삐져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네. 개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시는 분들은 다 가만히 살펴보시면 네. 다 차기 대권 주사로서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 지금 한마디 그러니까요. 거들고 예. 있는 겁니다. 예, 예. 네. 자, 이런 당청 간의 어떤 불협화음이랄까요? 지금 청와대는 확전을 더 이상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김무성 대표도, 더 이상 이제 확전을 안 하려고 양쪽 다 그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상황을 야당은 또 즐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하여튼 계속 군부를 떼면서 그 반사 이익을 꾀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 김무성 대표의 개헌론이 나오니까 네. 가장 활발해진 분 바로 박지원 의원입니다. 네. 이 새누리당 그러면 네. 박지원 의원의 발언을 저희들이 한번 준비해 봤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소위 청와대 고위층 인사라는 말을 빌려가지고 집권 여당의 대표에게 그렇게 심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같은 정치권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고위층, 자기가 무슨 고위층이에요? 네. 아까 박지원 의원 얘기하다가, 네, 박지원 떨어졌는데요. 의원은 이미 한번 그 김무성 대표와 원내대표로서 호흡을 맞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도 저쪽 상대가 김무성 대표이기 때문에 네. 내가 김 대표를 가장 잘 아는 내가 차기 대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숨기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던데요.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싸우는 거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계속 냉탕 온탕을 반복해서 가야 대선에 승산이 있다. 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를 어찌 보면 청와대가 갑자기 확 키워준 듯한 느낌도 좀 있고요. 청와대가 그제 강력 경고를 하면서, 우리 김무성 대표는 계속 대통령한테 죄송하다고 했다가 싸우지 않겠다고 했다가 이러면서 뭔가 비슷한 반열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당이 김무성 당화되어 있다라고 네. 본격적으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 대해서 독재나 질주를 견제해야 될 수단은 야권 아니면 네. 우리 청와대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다라고 네. 평가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고요. 지금 현재 네. 여권 내에서는 차기 대권 주사로서 반 총장님 제외하고 나서는 네. 지금 1위로 달리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여권 내 권력 분열의 네. 시초를 야권은 당연히 반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청와대는 네. 개헌론이 나오면 분명히 지금 현재 권력이신 대권에 대한 권력 분산, 권력에 대한 약화는 당연히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너무 빨리 왔다. 지금 집권 2년차 이렇게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당연히 네.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굉장히 신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다 할 호재가 없었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홍보수석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란 이름으로 집권 여당의 대표를 혼내는 것. 네. 이걸 보고 정말 불통 그 자체다. 네. 이렇게 공격할 거리가 생긴 거죠. 지금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뭔가 대선 스케줄에 비춰볼 때 이슈 선점의 유혹을 떨쳐 참지 못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사실은 개헌은 역대 대선 주자들의 이해관계와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헌이죠. 개헌이 네. 왜냐면은 이 만화 전에
삼당 합당을 할 때도 네.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세 분이 내각제 개헌으로 네.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게 나중에 이제 파기가 돼서 네. 그래 됐는데 네. 이 DJ가 집권을 하기 위해서 97년에 네. JP를 끌어다니는 거. JP를 끌어다니면 내각제 아니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나중에 박태준 포철 회장을 까지 해서 DJT가 된 거죠. DJT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개나발. 네. 개나발이니까 무슨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과 나라의 예. 발전을 위해서 개나발. 네. 그런 그 얘기가 있었어요. 예, 건배구호죠. 뭐 건배구. 예. 그 다음에 또 이 세 분은 개나발입니다. 지금 개헌에서- 박태준, JP, 예, DJ. 예. 개헌에서 나라 발전시키자고 하면서 내각제를 부르짖는 겁니다. 예. 근데 됐습니까? 내각제 됐습니까? 내각제 안 됐죠.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정치적인 야합을 해가지고는 네. 그냥 한 1년 이렇게 됐어요. 국민회의, 자민련, 국자, 장관들이 전부 하나씩 이렇게 그 교대로 다 하나씩 6개월 가고 나면 다 끝납니다. 그거. 그때 이제 공동정권. 당시 상황 뭐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완전. 결국은 DJ가 약속을 어긴 걸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 그렇죠. 네. 당연히. 계속 임기를 마치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이제 준비하고 하면서 네. 결국에 이제 깨지게 됐는데 네. JP 김종필 전 총리는 걸어다니는 내각제죠, 사실은. 본인이 워낙 내각제 신봉자이기 때문에 네. 90년 1월 21일 민자당으로 합당할 때도 내각제. 네. 네. 그다음에 97년 DJP 연합으로 갈 적에도 내각제. 네. 다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되냐. 하여튼 내각제를 통해서 네. 국가 발전을 한번 기해보려는 소신이 그래서 확실한 분이었죠. 네. 한창 내각제가 조금 떴어요, 나중에. 네. 그때 제가 나대로 만화를 그리면서 내각제니까 인코스 높은 볼이라고 그랬어요. 인코스 높은 볼은 타자가 전부 다칩니다. 그래가지고 전혀 스트라이크를 못 잡는 네. 그런 만화를 그린 적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당시 97년 대선 얘기 잠깐 해보면 그때 예. 이제 야당은 DJP 연합으로 어쨌든 승리를 잡은 거고 여당 당시 신한국당이죠. 신한국당은 구룡이 경쟁하던 구도였잖아요. 구룡이요. 이만한 당시의 그림이겠죠. 그, 네. 다른 구룡 만화도 있었는데 네. 이때 꽈배기 부인 김밥 부인 만두 부인 연필 부인 흑심 품었네 하고 막 이런 얘기가 한창 갈 때라서 이 꽈배기 무슨 부인들 말입니까?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연필 부인 보통 같으면 김밥 부인 옆구리 터졌네. 네. 만두 부인 속 터지네 이랬는데 네, 예. 연필 부인 하니까 연필 부인은 뭘 예. 흑심 품었다 이게 안에 침이 있으니까 품었네. 까만 침이 있으니까 네. 당시 무슨 부인 시리즈가 네, 부인 있었지 시리즈가 않습니까? 있었죠. 이게 뭐냐면 에마 부인 네. 만화 쭉 있었는데 네. 이때 이제 꽈배기 부인들은 이렇게 꼬여 있다가 네. 확 풀어졌어요. 네. 풀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몸이 풀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부 여자로 그린 겁니다. 네. 이수성 전 국무총리, 박찬종 의원, 이인재, 네. 이한동 국무총리, 이한동 국무총리. 김덕용 네, 비하로 네, 네. 이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후보들이 앞서가는 이회창 후보를 공격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YS도 공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만두 부인은 속이 터지는 겁니다. 맨날 그냥 당하고 맨날 당하고 그런데 이제 며칠 있다가 한 경선에서 네. 이회창 후보가 6대4로 이겼습니다만은 네. 아들 병역 비리로 네. 이인재 후보가 다시 출마를 하고 해가지고 그렇죠. 네. 나중에는 최종원 DJ가 당선이 네. 됐습니다. 당시 상황 구룡이라고 우리들이 이름을 붙이고 기사를 쓰고 했는데 어떨까? 지금 새누리당 구도를 보면 압도적 1등 물론 이제 김무성 대표가 가장 여론조사상으로 앞서가고 있지만 여러 후보군들이 많이 널려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변호사님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김무성 대표가 좀 빨랐다. 네. 너무나 개헌을 매개로 해서 대권 행보를 청와대하고 정면 충돌하면 대권 행보를 시작한 게 좀 네. 너무 빨랐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현재로도 9명, 10명이고 저는 또
반기문 총장 말고도 저는 더 다크호스가 이완구 원내대표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현재 권력은요, 살아있는 권력은 카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김태호 MB가 거기 아까 그 나대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 대통령 견제하려고 김태호 국무총리 만들어서 대권 후보로 만들란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은요, 김혁규 지사를 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 데리고 와서 국무총리 네. 만들어가지고 대권 후보로 키우려고 했던 거예요. 네. 박근혜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들 얼마든지 카드가 많아요. 이양구 원내대표를요, 국무총리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만한 대권 후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너무 조급하게,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김무성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네. 대통령 국정 운영을 열심히 뒷받침하는 것이 오히려 대권 형배에 도움이 된다. 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대통령이 청와대가 혹은 차기 주자를 누구를 키우고 있다 뭐 이런 건 아직 정보는 적표에 잡히지 않고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역대 대통령들은 다 그런 유혹 그럼- 내지 어떤 의지를 갖고 있었다. 우리 이런 거는 원장님하고 뭐 저하고 의견이 같이 하는 것 중에 이완구 원내대표도 다음에 분명히 그거 합니다만 지금 김무성 대표가 손해볼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은 전방이라는 그 재벌의 셋째 아들입니다. 네. 그것이 그렇게 플러스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정몽준 네. 씨도 그 현대라는 어마어마한 그 재벌 그룹이 네. 그게 나중에 그렇게 플러스가 되지 않을 겁니다. 미국에도 록펠러 대통령은 못 뭔가 봤습니다. 예, 그 점이 조금 하여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새누리당 자,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개헌론을 얘기를 하니까 네. 지금 이제 파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본인은 이젠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또 네. 국회에서 총리도 뽑고 장관도 뽑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겠냐. 네.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이다. 네. 너는 안 될 거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촉발시킨 개헌론이 네. 이 비박계의 주자 간 경쟁도 지금 점화를 시키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지금 김무성 대표가 굳이 오스트리아식 이혼 집정부제를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죠. 그렇죠.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겨냥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예가 있습니다. 바로 1980년부터 12년간이나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고 네. 오스트리아 대통령이 된 유엔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을 상기하면서 굳이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를 얘기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도 뭐 그런 많이 나옵니다. 관측도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설명이고요.